64회 한능검 시험을 위해서 최근 기출 3회의 선지들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남았습니다. 3일 벼락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근현대사를 1시간 정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요, 개항기의 흐름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앞에 전근대사와 마찬가지로 63회 가장 최근이었었던 거는 붉은색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62회 같은 경우는 분홍색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61회 같은 경우에는 하늘색으로 그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모로 되어 있는 거는 선지가 아니라 지문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항기 흐름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2시간 20분짜리에서 많이 설명을 해놨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흐름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요, 84년의 갑신정변이 되겠고요. 갑신정변에서 청일 간의 교전이 있었습니다. 총 몇 발 쏴다가 일본 애들이 꽁지를 내리는 거죠. 그게 바로 1884년의 갑신정변이 되겠고요. 일본은 딱 10년 후에 청나라에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894년의 청일전쟁이 되겠고요. 이 청일전쟁을 종결하는 조약이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이 되겠는데요. 이때 또 뜬금없는 러시아가 나타나서 러프독 혼자 하기 뻘쭘하기 때문에 삼국 간섭을 한다라는 것들이고요. 이때 다시 한번 또 일본이 꽁지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딱 10년 후에 러일 전쟁으로서 다시 한번 그 치욕을 갚아주는 과정이 되겠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일단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문제들이 별로 안 나왔고요. 선제도 별로 없네요. 거기를 보시면은요, 당백전 정도 나와 있습니다. 경복궁 중건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궁궐이 유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이거는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뭐가 배웠었냐면요, 인목 대비 유패 같은 경우는 경운궁, 다시 말해서 덕수궁이 나와 있고요. 그 뒤에 고종의 황궁할 때 우리는 다시 배울 거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호포법이라든지 사창제, 서원철폐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요, 외침은 거의 중요하게 매번 나온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병인양요하고 여기를 보시면은요, 71년에 신미양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지난번 시험에 뭐가 나왔었냐면은요, 바로 제너럴 셔먼호 박규수와 관련돼서 그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병인양요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병인양요 같은 경우에요, 프랑스 애들이 외규장강 의계를 약탈을 해왔다. 이게 61회 정답으로 나왔었고요. 나머지 잘 싸운 애들 같은 경우가 특히 중요하잖아요. 요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수산성에서 한성군이고요. 정족산성에서 양원수인데 사람 이름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한능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병인양요하고 관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독 이름들도 한번 볼까요? 로즈, 루즈. 그래서 프랑스 애들 같잖아요. 이에 비해서 신미양요 같은 경우는 로저스 제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인양요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 시험에서 병인 박해가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지어서 이제 병인양요 쪽으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 신부 처형했었던 거 이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사이에 바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게 된다. 여기는 순서 정도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미양요 같은 경우는 박규수 평양감사에 나왔었기 때문에 꺼지시라고 그러시고요. 여기서 순서에서 의외로 많이 나오는 게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거치고 나서 흥선대원군이 전국에 척합의를 꽂았다. 이런 순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계양과 수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다시피 이쪽에서 많이 안 내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거기 밑에 표로 미리 그려놨는데요. 강화도 조약이 1876년이 되겠고요. 미국과의 수교가 1882년이 됩니다. 그리고 조일통상장정은 83년이 되겠습니다. 일본과 운요 사건을 겪고 나서 강화도 조약을 맺어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61회 시험지에서 그걸 주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의 수교를 주고 나서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1880년에 개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를 했다. 요게 순서에 있어서의 답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과 관련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요거 신행일기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측 대표였었던 신원이 이 강화도 조약의 조약 과정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는 최초의 근대식 조약이고요. 불평등 조약이라는 근거는 해안 측량권하고 영사재판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산, 원산, 인천 항구가 개항이 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수교 같은 경우는 조선 책략이 계기가 됐었는데요.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 미국과의 연합을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최초의 관세가 나오는 거고 채국 대우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최근에 내지 않고 있네요. 조일통상장정에서 그 앞에 거 있었던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는 관세가 없었잖아요. 무관세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다 바뀌게 된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관세하고 방공령이 되겠고요. 미국과의 수교에서 최초로 나왔었던 채국 조항을 일본이 가져가게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다시 연표를 하나 그려놨는데요. 사절단이 되겠습니다. 사절단은 그래도 가끔 나오고 있네요. 이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 순서 나왔었던 통리기무아문 개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기구다. 그래서 개통 이렇게라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리기무아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은요, 앞에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에서 수교를 하고 나서 수신사를 파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에 파견을 하는 게 1881년에 영선사가 되겠고요. 일본에 비밀리에 파견하는 게 조사 시찰단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아까 미국과의 수교가 1882년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의 수교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보답으로 파견을 하는 게 보빙사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세세하게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수신사 같은 경우는 1차에 김기수가 가는 거고요. 2차에는 그 유명한 똥집이가 가서 조선책략을 가져오게 된다. 이 조선책략의 내용이 미국과 연합해서 러시아, 지금 푸틴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를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하고 연합해야 한다. 이 내용이 되겠고요. 81년도에 영남 만인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물 한번 먹고 가겠습니다. 영남 만인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똑같은 짐승인데 누구를 끌어들여서 누구를 막는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내용이 81년도에 영남만인소가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나 시끄러웠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가는 게 일본의 바로 조사시찰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챙기시고요. 그러나 결국에는 1882년에 미국과의 수교를 하게 된 것들이죠. 1882년에는 박용효가 이목을 난 사제로 개친일파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효 후손이 듣고 있는 건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조사시찰단이 나와 있고요. 일본에 가는데 영남만인소 때문에 비밀리에 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선사 같은 경우는 청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의 종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밀리에 가지 않습니다. 갔다 와서 83년도에 있었던 기기창을 설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83년도에 박기전이라고 해서 세 개가 나온다. 초기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근대식 기구들이 되겠습니다. 83년 세 가지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모군란이 유력하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오군영이 2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부대가 5개 있다가 2개가 됐기 때문에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군인들에 대해서, 90군인들에 대해서 차별 대우를 하기 때문에 뒤집어 엎은 게 바로 이모군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식군대는 별기군이고요. 별무반하고 착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별무반은 여진족 관련이 되는 것들이고요. 윤관의 동북구성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정척사운동도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도 거의 최근 들어서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오고 있네요. 가볍게 하겠습니다.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1시간 조금 넘으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따라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은요, 이모군란이 아까 말했던 82년이 되겠고요. 갑신정변이 84년,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이 94년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개가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고 그랬었고요. 갑신정변이 바로 직전 해차인 63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이 유력하고 동학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동학이 나올 수도 있다. 다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위정척사운동과 관련지에서 보시면은 60년대는 통상반대고 70년대는 개항, 일본에 의해서 개항이 되려고 그랬었잖아요. 운영호 사건. 그래서 최익현이가 외양일체를 내세우면서 위정척사운동을 벌였다. 그리고 앞에서 봤었던 영남만인서, 영남지방의 유생 10,000명이 상소를 올려서 미국과의 수교에 반대했다. 그렇지만 82년에 미국과의 서양 열강 중에서는 최초로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된다. 이렇게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모군란 같은 경우는요, 90군대 차별 대우, 그 다음에 2영에서 1영으로 바뀐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하고요. 이때 왕비가 피신을 하게 되네요.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민비, 이른바 명성황후 같은 경우는 단 한 번 도망가고요. 이게 90군대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 것들이고요. 단 한 번 죽습니다. 을미사변이 되겠습니다. 1895년 8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 그래서 6개월 만에 그 다음에 고종이 집을 나간다라는 거죠. 가출하게 된다라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다시 97년 2월 달에 딱 1년 만이네요. 2월 달에 환궁을 하는데, 바보같이 원래 나갔었던 경복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이 궁궐 중요하다고 그랬죠. 경운궁, 임목대비가 유폐됐었던 그 경운궁, 그 다음에 고종이 1907년 헤이그 특사를 구실로 뭐냐면은요, 태의가 됐었을 때 덕스럽게 만수무강해라 라고 해서 일본이 붙여진 이름, 바로 덕수궁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덕수궁에서 왕비가 피신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흥선대원군이 33일간 집권을 하게 되지만 통리기무함은 없어지네요. 개화정책을 추진했던 기구가 되겠고요. 80년이었습니다. 순서 잡을 때 봐주시고요. 이런 애는 원래 괜찮은 애거든요.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고, 멜렌도르프, 멜시가 되겠습니다. 고문 중에서 나름 유명한 고문인데 한능검에서는 개 무시를 하고 있네요. 스티븐스, 바로 직전에 나왔던 이런 예라든지 메가타에 비한다 그러면은 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에서도 죽은 개 취급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모군란이 나왔을 때 항상 조약이 중요합니다. 이제 갑신정변은 꺼지시라고 그러시고요. 우리 외울 때 제한 이렇게 외웠습니다. 제물포 조약이 먼저기 때문에 이모군란 때고요. 한성조약은 나중이기 때문에 갑신정변 때다. 이렇게 잡아놨었고요.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은요, 물에서만 놀다가 이제는 내지 통상권이 육지까지 올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청의 종주권을 명시한 조약이 되겠고요. 내지 통상권을 인정했었다. 그래서 조선의 상인들이 이제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고 상권 수호 운동을 벌이게 된다. 그러면서 제가 64에 꽤나 중요한 선지 하나 말했죠. 상권 수호 운동을 했었는데 1880년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이때부터 시작이 되지만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이 된 거는 황제의 국가이기 때문에, 아까 황제의 국가 언제였습니까? 1897년 10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황국협회, 황국중앙총상회, 제국신문 이런 것들은 모두 다 98년이다. 연도에서 그런 거 계기 같이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넘어가고 있네요. 갑신정변이 있고요. 이거는 많이 이제 꺼져주시라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같은 경우는 통상계하론자고요. 해국도지 영환지략 꺼져주시라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우정국 개국 축하연, 우정총국이라고 다 하는 거죠. 이때 피박살이 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을미개혁 때 제기가 되는데 한능검에서는 무시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한성조약, 텐진조약도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답으로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밑에를 한번 보세요.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었죠. 갑신정변 때 일본 애들이 급진개합파를 지원을 했었는데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장덕궁에서 천일간의 잠시 교전이 있다가 꽁무니를 내렸잖아요. 그때 누가 이 사실을 보냐면요, 거기 나와 있네요. 부들러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이 그 사실을 보고서 조선인들한테 뭐라고 충고를 한다고요? 청나라하고 일본이 지금은 총 몇 발 쏴다가 끝났지만 언젠가 전면전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너희들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중립국을 선언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청의 종주권 때문에 실현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로 뭐라고요? 갑신정변 직후인 1885년에 부들러와 육일준의 중립파론이 나온다. 이거 잡아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문도 점령사건하고 중립파론 같은 경우는 85년이다. 갑신정변 직후다. 이거 좀 정리를 하세요. 거문도 사건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갑신정변, 이모군란 이거를 모두 다 청나라가 박살냈잖아요. 그리고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고종이라든지 민비 같은 경우가 이제 누구한테 기대게 되냐면요, 러시아가 수교하고 나서 지금 푸틴이 박살이 나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러시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가 사귀어보니까 괜찮은데 쟤들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기대게 되는 것들이고요. 고종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러시아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러시아가 이렇게 내려오려고 그러자 청나라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러시아하고 맞서고 있었던 영국이 이제 문제를 삼게 되는 거고요.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을 한다. 그래서 거기서 임병찬의 순지배가 있는 게 거문도다. 임병찬은 바로 직전에 나왔었기 때문에 여수 문제는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여수 밤바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범준이가 많이 죽었네요. 벚꽃 엔딩이 별로 뜨고 있지 않습니다. 예, 햇소리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동학운동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력하다고 그랬었죠. 또한 그래서 동학 같은 경우는 고부, 그 다음에 1차 봉기, 2차 봉기가 있는데 핵심적인 거는 오히려 2차 봉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차 봉기 때 같은 경우는 남접만의 봉기가 되겠습니다. 남접 전봉준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최시영 같은 교주 같은 경우는 전봉준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저놈은 종교, 도를 가지고 난을 일으키는 싸가지 없는 놈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호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차 봉기에서는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 제1차 가보개혁 시험에 나왔네요. 63회 궁극기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궁극기무처는 이제 잊어주세요. 오답입니다.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내정 간섭을 하자. 반일본 봉기였기 때문에 뭐였다고요? 남접과 북접이 연합해서 일어났었다. 이게 바로 논산이 되겠습니다. 논산 그러면 좀 생각나는 게 있나요? 예, 대가리불산, 논산, 간촉사, 석조, 미륵보살, 립상, 그게 나올까요? 조금 연결이 뜬금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꺼지시라고 그러시고요. 최시영 나와 있네요. 초기에 전봉준을 안 좋아했었던 사람 포접대 나와 있고요. 삼보, 그래서 삼내보은 이렇게만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에 있어서는 키워드 3개. 조병갑이가 갑질을 했었고요. 뭘 만들면서? 만석보를 만들면서, 그래서 사발 통문을 돌려서 봉기를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봉기에 있어서는 이제 변태
새끼라고 해야 되는데 변태스러운 녀석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용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백산에서 4대 강령 앞으로 우리가 뭐 할 거다라는 걸 밝힌 다음에 황토현 황룡천 전투를 이겨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라도의 제일 큰 도시인 전주를 점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당시에 바보 고종은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지가 진압하지 못하고 청나라한테 원군을 요청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바로 뭐가 되냐면요,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들어오고 이거를 보면서 전주 하약을 이제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본 군대하고 청나라 군대가 먼저 들어오니까 특히 일본 애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정부하고 하야를 한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한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2차 봉기 때 반일 봉기여서 남북접이 연합을 했었다. 그 다음에 1차 봉기의 끝이 전주하약이다. 이 정도 잡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개혁기구가 나오는데 집강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는데요. 전주에서 화약이 터져서 이때 당시에는 치과가 없기 때문에 집에 가서 교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화약 터져서 집강소하고 교정청이 전주해약 바로 뒤에 나오게 된다. 고종이 자주적인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서 설치했었던 기구가 바로 교정청이고요. 이거는 63회 시험에 나왔던 궁극기무처가 나오면서 바로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복궁 점령,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궁극기무처를 통해서 1차 가보개혁을 실시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이거를 보고 있다가 남북접이 논산에 집결을 해서 2차 봉기를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금치가 마지막 패배한 전투고요. 그 다음에 우울하게 패배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반일본, 반봉건, 보구간민과 제폭구민, 이게 동학에서 나왔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빨리 나가야 될까요? 예. 너무 앞에서 떠들고 있네요. 조금 빨리 나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가보개혁이 있는데요. 1차 가보개혁 대강하겠습니다. 절대 오답으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궁극기무천 잊어주시고요. 앞에 있었던 뭐가 있습니까? 음본이제 이런 거 잊어주세요. 그러니까 1차는 좀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1차 내고 2차 내는 거는 너무 1차원적이잖아. 순서대로 가는 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을미개혁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을미개혁은 태연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발한 태연. 태연 있지 않습니까? 모르시면 어쩔 수가 없고요. 태연이가 단발을 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력, 양력을 쓰고 있는 것들이고요. 왜? 청나라의 문화로부터, 중국 문화로부터 조선을 떼내기 위해서 태양력, 그 다음에 연호로서 건양을 사용한다. 이게 최초의 어찌 보면 연호가 되겠습니다. 개국기념은 뭐 공식적인 연호는 아니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청일전쟁을 종결하는 조약이 있고요. 러프덕이 삼국 간섭을 해서 민비가 러시아에 귀되기 때문에 민비를 제거하는 사건, 이게 바로 을미사변이고요. 그리고 을미개혁이 있다. 그러니까 을미개혁이 추진되는 배경도 바로 삼국간섭, 을미사변 이렇게 꼭 잡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가보이체는 제가 그렇게 외우라 그랬습니다. 내 부부유별, 홍교제 이렇게 되는데요. 그것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홍범14조가 꼭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보 1차는 궁극기무처고요. 가보 2차는 홍범 14조가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걸 주어지고 나서 낸다고 했을 때 8도를 23부라든지 그 다음에 내 부부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8아문을 7부로, 그래서 부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부부 유별이기 때문에 분리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행정과 사법을 분리하게 되는 것들이고, 따라서 여기서 재판소가 설치가 된다. 지방관이 원래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분리가 됐기 때문에 지방관의 권한이 약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구라고요? 박용효, 계친일파, 이 애가 김홍집과 연립내각을 구성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사범학교 이것들은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의열투쟁이라든지 의병투쟁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시험 문제가 많이 안 나왔나요? 거기 표시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을미의병, 아까 했듯이 을미사병과 단발령이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을사의병이라는 것은 당연히 을사조약에 대한 반발이 되겠고요. 저는 외우라고 할 때 신민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신돌석, 민종식, 체익현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미의병 같은 경우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헤이그 특사를 구실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정미 7조약을 맺는다 이렇게 연결을 하세요. 그래서 정미의병이 일어난다. 그래서 군대 해산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거에 반발을 해서 해상 군인들이 합류를 하고 서울 진공 작전을 하게 된다. 요거는 나왔네요. 13도 창의군. 그래서 조금 그 국권 피탈 과정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3회에서 나왔던 그 유명한 스티븐스는 정말 꺼져주시라고 그러시고요. 안중근 같은 경우는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우 히로부미입니다. 알아둬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고통차, 고문정치, 통감정치, 차관정치에 대해서 바로 배울 거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이재명은 이완영을 습격을 했네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국권피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권피탈이 저 윗서놨네요. 고문정치, 통감정치, 차관정치, 고통차 이런 순서대로 외우시면 되겠는데요. 차관정치가 고문정치보다는 더 중요하겠죠. 이제 고문정치는 바로 나왔었기 때문에요. 다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제1차 한일협약, 메가타, 스티븐스는 꺼져주시고 메가타가 들어와서 화폐정리 사업을 한다. 요것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통감정치를 하기 위해서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고통차, 통감정치 그때 을사늑약을 체결하기 전에 마구마구 달리고 있습니다. 가스라, 탭트 밀약, 제2차 영일동맹, 러일전쟁을 종결하는 포츠머스 조약을 한 달 간격으로 달리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 이유는 거의 10년 전에 아주 똥을 씹은 기억 때문입니다. 바로 뭐냐면요, 삼국 간섭에 의해서 세계가 달려들자 꽁지를 내렸잖아요. 그거를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 아픈 추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달리고 나서 을사조약을 체결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교공과 이토 통감, 초대 통감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미 7조약은 아까 했네요. 헤이그, 고종퇴위, 정미 7조약, 그 다음에 군대 해산 이렇게 잡아놓으시고요. 헤이그 특사가 앞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만국평화회의 이준, 이상설, 이희종 한번 기억을 하셔도 이 트리오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미 7조약은 차관정치가 되겠고요. 기후각서에 의해서 기후년이 되겠습니다. 60년보다 오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계기 배웠었죠. 계약조, 기후약조. 기후약조에 의해서 두모포라든지 초량이 조선 후기 강해군 때 개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후각서는 사법권 가져가고요. 아까 사법권 분리는 갑오 2차가 되겠습니다. 부부, 유별. 부부는 2명이기 때문에 갑오 2차가 되겠고요. 일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여기를 보시면 상당히 많은 표시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표시가 되겠고요. 지금까지 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동지협회 거의 매번 나오고요. 답으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꼭 보시고요. 이번과 관련지어서 제가 문제 풀면서 말을 했었죠. 대한자강회가 상당히 이채롭게 나오고 있다. 2번이나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자강회라는 표현이 직접 나왔었고요. 고종퇴위 반대운동을 하다가 해산됐었다. 우리는 고종이 퇴위가 되는 게 바로 직전에 고통차에서 차관정치를 하게 되는 정미 7조약 직전에 고종퇴위를 하게 되고 그 앞에 헤이그 특사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종퇴위, 대한제국의 짱이 고종이기 때문에 대한자강회가 고종퇴위 반대운동을 한다. 이게 연도가 당연히 1907년에 해산이 되겠죠. 바로 직전에 만들어집니다. 연도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황무지 개근권 저지투쟁 이것도 상당히 괜찮네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보안회가 한다. 여기 보세요. 보국안민의 약자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민회 같은 경우 보세요. 신민회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태극서강 같은 경우는 거의 매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민회 같은 경우는 지난번 63회에 안 나왔고요. 지지난번에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신민회하고 신관회는 너무나 중요한 단체들이잖아요.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07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대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특히나 대성학교가 나오고 있네요. 오산학교는 개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학교, 대성학원이 유명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최초의 공화제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태극서간, 자기애사도 별로 안 나오고 태극서간이 나오네요. 신흥강습서 100원인 사건으로 해산이 된다. 이거는 비밀결사였었다. 딱 20년 후에 있는 1927년에 있는 신간회 같은 경우는 공개단체가 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독립협회 같은 경우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요. 지난번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립문을 건립을 하고요. 누구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저령도조차 저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항기에 성공했던 딱 두 개의 운동이 뭐냐면요, 독립협회가 러시아 반대 투쟁을 해서 성공을 한 거라고요. 아까 말했던 보안회가 항무지 개헌권 저지 투쟁을 한 거,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가 나오고요, 헌의육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천 개편, 그러니까 독립협회 같은 경우는 개학파의 후배들이 되는데요. 개학파애들이 뭐하다가 박살났죠? 지들끼리 꼼지락거리다가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민중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뭐를 연다고요? 간민공동회, 만민공동회를 열고요. 민중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참정권을 줘서 국민의 대표를 뽑자. 이게 바로 의회 설립 운동이 되겠고요. 그 의회가 바로 중추원을 개편해서 의회를 설립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단체를 동원을 해서 해산을 시키는데, 여기 한국협회, 한국중앙총상회, 그 다음에 황성신문, 제국신문, 이런 것들이 다 연도가 대한제국이 되고 난 98년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의 최초의 공화제. 독립협회는 입헌 군주제를 추구를 했었는데 공화제라고 모함을 받아서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대한제국이 나와 있습니다. 강무개혁이 몇 회에 나왔었냐면 62회에 나왔었네요. 그래서요, 거기를 보시면 을미사변이 95년이고요. 그 다음에 6개월 만에 고종이 집을 나갔고요. 돌아온 게 1년 만이고요. 아까도 말했습니다. 덕수궁, 경원궁으로 돌아왔고요. 대한제국이 선포를 하게 되는 거고, 임금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게 96년 독립협회가 만들어져서 쟤들이 너무 설치는 것 같아. 그러면서 98년도에 해산명령을 내리고 그때 동원된 보부상단체가 바로 한국협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꼭 하세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아간파천 여러 번 나섰다라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집 나간 경복궁이 아닌 경운궁, 덕수궁으로 돌아옵니다. 덕수궁은 뒤에서 현대사에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던 곳이 되겠습니다. 황제 즉위식은 황구단에서 하네요. 집 나갈 때는 거지였지만 돌아와서는 이제 황제가 됐다라고 제국을 선포하는데 힘이 없기 때문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실상 대한제국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무개혁이 중단이 되는 거. 그래서 오직 하나 내세웠던 게 지게발급.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전사업을 해서요. 그래서 대한제국이 반동화되는 거, 독립협회를 없앤 게 98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한국 국제라든지 원수부를 설치를 하면서 모든 권력을 황제가 장악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한제국은 끝나게 된다. 간도하고 관련된 게 이법륜이다. 이거 하나 잡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문화 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근대적인 시설, 이게 꽤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한성 정기예산은 98년인데 어떻게 일단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은하철도 999 요즘 애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영화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래서 전차 기차 같은 경우는 최초가 99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전차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예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관립의학교, 관립이기 때문에 당연히 언젠가 국가에서 세웠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좀 마음 잡고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했던 게 광무개혁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부선 같은 경우는 이거는 러일 전쟁하고 관련이 있다. 나머지 것들 같은 경우는 지역적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아직도 개항기가 안 끝났네요. 그 다음에 보시면 개항기의 경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많지 않은데 딱
봐도 국채보상운동이 압도적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먼저 보겠습니다. 1907년이네요. 고종이 퇴위하는 바로 그 해가 되겠고요. 정미칠벽이 맺어지는 바로 그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1300만 원의 국채를 갚는다. 이 국채를 갚는다고 조선이 식민지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금 모으기 운동을 해서 금을 모은다고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이비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채보상 운동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평양에서는 물산장려 운동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김광재, 서상돈, 그 다음에 거기서 보시면은요, 총독부가 아니라 통감부가 탄압한다.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황성신문, 여기 같은 경우는 황제성이기 때문에 역시 98년이 되겠고요. 단연보국제라는 논설, 장지연이 되겠습니다. 시일야 방성대곡을 쓰고 나서 친일을 한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대한매일신보가 가장 적극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었다. 이거 꼭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아까 배웠네요. 상권수호 운동은 한국중앙총상회, 이게 시전상인 중심으로 되는 거고, 대동상에 많이 나오네요. 대동이라는 것들은 대동강에서 대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평양상인들이 만든 거고, 장통회사 같은 경우는 서울상인들이 만들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이모군란, 유력한 이모군란 이후에 재물포제약과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메가타가 들어와서 화폐정리 사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일본의 제1은행권, 백동화를 없앤다. 이런 것들은 나와 있네요. 동척은 토지를 약탈하는 기구가 되겠고요. 동척이 해방 직후에 뭐로 바뀌냐면요, 신한공사로 바뀝니다. 그것도 최근에 선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문을 보시면요, 최근에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나왔네요. 제국신문이 순한글 신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매일신문은 참 중요합니다. 앞에서 국채보상운동에 가장 적극적인 신문이 되겠고요. 베델, 영국인 베델이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별로 탄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의 항의를 가장 강력하게 했었고요. 가장 인기 있었고요.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항일적인 신문, 가장 인기 있는 신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립신문은 서재필 독립협회 최초의 민간, 최초의 순한글, 최초라는 타이틀을 2개를 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순보가 방문국 기기창 전한국에서 방문국에서 박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세부는 천도교네요. 동학이 변한 거랍니다. 경향신문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천주교하고 관련되는데 63회에 나왔었죠. 조봉암 사건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시고요. 원산학사 최초의 근대식 학교가 되겠고요. 덕문학 같은 경우는 통역관 양석소라는데요. 유경공원 여러 번 말했습니다. 많이 나왔네요. 유경공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요, 2차 갑오개혁에서 내 부부 유별, 내각제가 되는 거고요. 부부는 배웠었죠. 그래서 부부 유별, 행정과 사법을 분리하고 홍교제, 홍범 14조가 키워드가 됐습니다. 교육입국 조서. 그래서 교육국 조서가 갑오 2차에 나오는 거고요. 물론 연도는 넘어가서 95년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교육국 조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가 유경공원이 아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한성사범학교가 만들어지고요. 을미기역에서 소학교인데 한능검에서는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제학당, 기독교에서 만들었다라는 거, 개신교에서 만들었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학당도 스크랜튼 내지는 이 부인이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국문연구소가 매해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조선학회가 전에 나왔습니다. 국문연구소는 개항기에 있었던 국문연구단체고요. 지석영, 그 다음에 주시경, 요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대종교 같은 경우 요거 주목하시라 그랬습니다. 20년대 무장투쟁과 관련지어서 나철 5개호가 당군을 숭배하는 대종교를 만들었는데 1920년대 좀 더 나옵니다. 봉청간자산미에서 그 봉오동 전투 다음에 청산리 전투를 하는 군대 이름이 바로 북로군정석은 김자진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김자진의 북로군정서군이 나오는 게 바로 대종교 중강단으로부터 나왔다.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식의 유교 부신론, 그 다음에 원각사 이런 건 요즘 안 나오네요. 요 선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2에 나왔네요. 그래서 채권의 최초의 여권 선언문이 되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했었죠. 찬양회하고 관련 지었는데 그 찬양회라는 선지는 안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협회가 해산되는 바로 1898년이었고요. 당연히 이거는 오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많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맹일기 좀 봐달라고 그랬었죠. 그 전에 57회에서도 계속 오답으로만 나왔었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지구 전혀 같은 경우는 최항기가 서양의 과학에 관해서 소개를 했었다. 그래서 지구 전요하고 시맹일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일제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는 상당히 자세하게 정리를 했는데 시험 문제는 아주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10년대가 일단 63회에 나왔었네요.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 10년대라고 하시고요. 태영령이 답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헌병경찰, 그 다음에 수업연한 4년 이런 거 해사령이 있었다. 이 정도면 일단 언급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답으로 나오겠네요. 20년대 문화통치 같은 경우 20년대가 가장 안 나오죠. 그래서 회사령, 태영령이 다 없어진다. 조선동아일보가 이때 허가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성대학에 관한 것들은 20년제도,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나오자 그것을 탄압하고 조선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만든다 보시면 되겠고요. 치안유지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25 이렇게 경찰이 잡으러 온다고 그랬었죠. 주로 빨갱이를 잡아가는 거고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사회주의자를 잡아가기 위해서 오는 거고, 산미증식 계획을 할 때가 이기다. 요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30년대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보면 압니다. 어떻게 알면 되냐면요, 한국 식민서사 최근에 나왔었던 게요, 전쟁 동원과 통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 공출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공출을 하면은 싹에 싹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배급제하고 쌍을 이룬다라고 그랬었고요. 짝을 이룬다라고 그랬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병참기지, 일선동정, 창씨개명, 그 다음에 국민학교. 이게 바뀐 게 이제 영삼이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 총동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조선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나오고요. 애국방, 뭐 이렇게 보면 알겠죠? 징병, 징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면 북양 정책이 의외로, 그 다음에 농촌개모운동이 이런 것들이 의외로 괜찮은 선지들인데 한능검에서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지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국외운동에서 어느 지역에 뭐가 있는지 이거 한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일단 이게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북간도가 중간에 있잖아요. 서간도가 있고 북간도가 있고 연해주가 있기 때문에요. 지도 안 그려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외우라고 그랬냐면은 중간 서명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중간에 서명을 한다. 그래서 중강단, 간민의 서전서숙, 명동학교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었다? 북간도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가 그 유명한 북로군정서군 중강단 배웠었잖아요. 그 다음에 대종교, 거기 김자진하고 연결된다. 그 다음에 대한독립군 같은 경우도요, 바로 나옵니다. 홍범도, 봉오동 전투를 하는 것들도 이 전투들 같은 경우에 다 북간도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간도에서는 아까 봤었던 나올 가능성이 큰 신민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대성학도 배웠었고요. 태극서간이 가장 키워드였었죠. 그때 나왔었던 그 서간도에서 신민회가 신흥무관학교 신이 들어가죠. 신흥강습소 이런 것들을 만들고 경학사를 설치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로군정서군은 북간도에, 서로군정서군은 서간도에. 최근에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스탈린의 강제 이주가 있었던 것은 바로 연해주가 된다.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요, 뭐가 일어났을 때요, 중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바로 여기 나왔네요. 중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조선인들이 일본 편을 들까봐서 멀리 이주를 시킨 그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업신문이 많이 나와 있네요. 성명의 권업회, 그 다음에 전로한족회, 중앙총회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온 곳이 되겠고요.
대한강복군 정부에서 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한 최초의 독립운동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했나요? 1시간이 벌써 넘었네요.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외운동을 보시면은요, 신안청단 파리강화회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온 선지가 되겠고요. 신안청년당이 되겠습니다. 상하이에 있네요. 그 다음에 대조선 국민군단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군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단 2개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봤었던요,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군, 이게 제일 먼저 싸우죠. 그래서 봉오정 동수의 홍범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말하는 청산리 대첩이 있었었죠. 북로분정서군. 그래서 다 쓸어 모았다. 그래서 대한독립군단, 이 군단이 바로 자유시 참배를 당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만 사탕수수 농장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엔핵행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시험 문제 나와 있었습니다. 1910년대 국내 운동을 보시면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부가 이번에 나왔고요. 그렇다고 하면 대강회가 나오느냐? 예, 대강회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대강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비중 있는 선지는 아니기 때문에 한 해 정도는 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독부 같은 경우는 복벽주의라는 것이라고 그랬을 때 대강회 같은 경우는 박상진하고 공화주의 이 3개만 단어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독부 대강회 같이 세트로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3.1운동 같은 경우는 뭐 매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 건너뜁니다. 28 독립선언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미 독립선언문, 그 다음에 제암리 학살이 최근 들어서 답으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화통치의 배경이 됐었다. 이거 나와 있습니다. 5.4운동에 영향을 줬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3.1운동에 관해서는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시정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임시정부가 매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쉬운 게 박정희가 상당히 길잖아요. 8년이 넘는데 임시정부 같은 경우도 상하이하고 원래 충칭하고 구별해서 문제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구별 없이 그냥 임시정부하고 관련된 것만 고르시면 되고요. 박정희 같은 경우도 그렇게 20년 가까이 길고 긴데 그냥 이 정부에 대한 설명 그러면은 유신하고 유신 아닌 것을 구별하지 않고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독립공채를 발행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임시의정원 이런 거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챙겨 놓으세요. 여기서도 파리강화회의 대표단을 파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통제하고 교통국이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어서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구미위원부도 최근에 나와 있네요. 한일관계 사료집, 그 다음에 이륙양형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금 모집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국민대표회의가 최근에 안 나왔는데 제가 그 이야기 했었죠. 23년과 관련지어서요, 형평사가 나왔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선지에 나와 있는 뭐라고 그랬었냐면요, 암태도 소작쟁이, 이것도 23년이긴 합니다. 근데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 바로 국민대표회의를 열긴 여는데, 이거는 실패했었다. 그러니까 별로 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이 이제 국민대표의 직후에 탄핵이 되고 박은식 선생이 취임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시정부와 관련지에서 보시면요, 아까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국민대표회의가 있는 거고 상하이 임시정부가 19년에 만들어지는데요. 뭐를 통해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32년 이봉창, 윤봉길의 의거, 특히 성공한 윤봉길의 의거 다음에 일제가 김구 선생을 잡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40년까지 중칭이 있는데 이거를 구별할 필요 없이 같이 임시정부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상하이의 프랑스 조개를 떠나기 시작한 게 바로 윤봉길 의거의 성공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충칭에 정착하는 건 40년이다. 그래서 한독당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강복군 임시정부가 만들었던 군대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군대가 되겠죠. 그래서 통합한독당이 만들어진다. 건국강령을 발표를 하고요. 대일대독 선전포고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인도 미얀마에서 인도가 영국이 식민지였기 때문에 한국 강복군이 연합작전을 하게 된다. 국내 진공작전은 미군하고 연합하게 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종도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이런 종이 있네요. 틀렸을 때.
국내 운동을 보시면은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상당히 중요하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 1천만이 1원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작회 같은 경우는 물산장려 운동 스스로 만든다. 그러니까 내 살림 내 것으로 평양에서 시작을 했고요. 조만식이 주도가 되겠습니다. 회사령 철폐가 계기가 됐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 국채보상운동은 국가가 있어야지만이 채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 전인 개항기였었고요.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에서 조만식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 같은 경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경성제국대학을 24년에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암태수 소작전이 드디어 떴네요. 지주 문제 처리 되겠습니다. 이거 성공한 운동이 되겠고요. 원산 총파업 같은 경우는 29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평운동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오답으로만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가 저는 유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신간에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요. 그런데 신간에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광주, 최근에 전두환 손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80년 강주뿐만 아니라 식민지 시기에 있어서의 강주 학생 항일 운동도 꼭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26년이기 때문에 60이 되는 거고요. 27년에 자화합작 단체인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거고, 신간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한 게 강주다. 이 순서 꼭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60이 계기가 돼서 자화합작, 왜? 60에 같이 준비했었기 때문에, 빨갱이 흰둥이 같이 준비했었기 때문에 그게 계기가 돼서 자화합작 단체 신간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한 게 광주, 이렇게 연결을 하세요. 그 다음에 60 같은 경우는 순종의 인산일 날 일어나게 되는 것들이고요. 저기 고종의 인산일에는 3.1운동이 일어났는데 이틀 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간의 창립 계기. 그 다음에 정우의 선언은 최근에 많이 나왔네요. 자료에도 좋고요. 선지에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우의 선언이 신간한테 관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주학생 항일운동에 조사단을 파견했다. 자화합작 단체고요. 그 다음에 근우회가 자매단체다. 이것도 잡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강주학생 항일운동 성희롱 때문에 나왔고요. 그래서 성진의 독서회 여기 같이 연결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으로 퍼졌네요.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최대의 민족운동은 바로 뭐가 아니라 60이 아니라 바로 강주라는 것도 하나 잡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나로드 운동도 한번 나왔네요. 신문에 상록수의 계기가 된다. 건국동맹 같은 경우는 여운형이 이제 전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연결해서 건준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의열단이 나오고 있네요. 의열단. 여기 조선혁명선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채화에. 제가 항상 말했습니다. 신채화 박원식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것도 1923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열단의 원봉이가 항투군관학교라든지 스스로 만든 게 조선혁명 간부학교가 되겠습니다. 나석주, 박재혁, 김상옥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고요. 한인애국단 나와 있습니다. 아까 윤봉길도 있고요. 이봉창이 먼저 던지는데 실패를 하고 윤봉길은 성공한다. 이렇게 잡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강유규, 오규가 있고요. 조명아가 있고 남자연이 있는데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여기 나왔네요. 드디어 봉청간자산미. 그래서요 20년대 유력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두고 볼 일이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봉오동 전투에 있어서 이 봉우리에서 있었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가 바로 직전 3.1 운동 19년에 있었기 때문에 대한독립군, 그 다음에 북로군정서군은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독립군도 도망가다가 같이 합류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청 이기고 나서요, 간도참변이 일본의 복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멀리 떠나가는 게 되는 것들이죠. 러시아까지. 그래서 그때가 다 쓸어 모아서 가기 때문에 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독립 군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시참변을 당한 그 군대가 되겠습니다. 저는 1시간짜리로 올려놨기 때문에 대강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략하게 러시아 적색군에 의해서 무장해제를
당하게 되는 거고요. 돌아와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참정신을 만든 게 바로 삼부결성이고 일본이 다시 탄압하러 온 게 바로 미스야 협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벌써 1시간 20분을 했네요. 그러면 합치면 3시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됐습니다. 조역한덕. 조이대 조이근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역한독 쌍대 한독이 발음이 강하기 때문에 했던 전투가 쌍대가 되겠고요. 앞에 조역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영능가 흥경성 이렇게 전투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배경은 한 30년대 만주사변 직후에 한중연합작전이라고 배웠었고요. 조이대가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중일전쟁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중일전쟁이 되겠고요. 그래서 원봉이에 조선민족전선연맹 내지는 조선민족혁명당 여기서 중국 관내 그 우한이라고 제가 그랬었죠. 코로나. 거기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다. 조이대. 그래서 중국 본토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국민당군 장제스의 지원을 받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장제스하고 궁합이 안 맞는다고 장제스는 흰둥이고 얘네들은 빨갱이기 때문에 우리는 빨갱이를 찾아갈까? 그러면서 화북에 있는 누구였죠? 마오를 찾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화북이 붙으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팔로군이라고 배웠습니다. 여기 팔로군과 연합작전을 한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화가장 전투를 하게 되는데 화북에서 하기 때문에 팔로군이다. 그래서 조이대, 조이군, 의호, 국팔, 중국 의용군, 중국 코로군, 중국 국민당군, 중국 팔로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는데요. 밑에 있는 중국 부대까지는 심화 과정에서 답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똥북항일령군, 똥북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김일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오답으로만 나올 것 같습니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에서 화가장 전투, 호가장 전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이대가 조이군으로 개편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부는 대장이 되겠습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소수이기는 하지만 조이대의 대장이었었던 원봉이는 한국 강복군에 합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이군으로 바뀌었을 때 그거에 돈 대주는 단체는 조선 독립동맹이 되겠고요. 두봉이가 되겠습니다. 팔로군과 연합작전을 하고요. 물론 압도적으로 한국 강복군이 제일 중요한 거죠. 앞에서 말했듯이 인도 미얀마 전투에 참여하게 되고요. 미군과 국내 정진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수행하려고 그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학 나와 있고요. 한국 통사가 그래도 나름 제일 많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아와 비아의 투쟁, 조선상고사 그러는 신체호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남군 같은 경우도 의외로 중요하죠. 일제가 조선 너희들은 정체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계사의 발전 과정과 발맞춰서 똑같이 발전을 해서 이게 바로 조선 사회경제사 정체성론 비판 백남훈이 되겠습니다. 실증주의 사가는 이병도가 되겠고요. 조선학 운동에서 60일에 여유당 전서가 나와 있네요. 여유당 전서. 여유당은 정야경이 아까 괜찮다 그랬습니다. 정조하고 관련돼서 봐주셔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그게 조선학 운동이라고 연결을 시키세요. 그 다음에 조선학회 사건은 바로 63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볍게 오답으로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예술에 있어서도 최근에 있어서 그 예술 부분에서 많이 안 내고 있네요. 나온 거라고는 나온교의 아리랑이 나왔었고요. 그리고는 최근에 선지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직전에 한번 봐주시는데 유행이 조금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종교는 이거는 싸그리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민단이 천주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용운의 조선불교 유신론 같은 경우도 최근에 나왔었고요. 여기 중강단 북록군정석은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봤었을 때 만세보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날 이거 같은 경우는 방정환 선생 천도교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도 하늘님을 모시는 동일한 인격체다. 뭐 이런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종교 같은 경우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61회가 되겠네요. 쭉 종교단체들을 하면서 맞는 걸 고르세요 그랬을 때 엄불교가 답이었었답니다. 박중빈은 모르더라도 원이 이게 상징물이잖아요. 원. 그러니까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 새생활운동.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기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분단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하자면 기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순하게 나오네요. 제일 많이 나온 게 바로 뭐냐면은요, 2차 미소 공동위원회. 이것만 주구장창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미소공동위원회와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녀석들이 1차가 46년, 2차는 47년입니다. 그 사이에 바로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이 있다. 나쁜 사람은 이승만의 정읍 발언 분단하자 라는 말이 되겠고요. 우리라도 단결해야 된다. 좌우 합작위원회 여운형 김규식이 되겠습니다. 독립촉성 중앙협의회 독촉 46회가 아니라요. 어디에서 나왔냐면 63회에서 나왔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승만하고 관련된다. 그 다음에 60 총선거에 의해서 재헌국회가 되는데 재헌국회 3대법 아셔야 됩니다. 농지개혁법 여기서 실시를 하면서 지가증권이 나온다라는 거 아시고요. 기속재산처리법 이것 때문에 재벌이 나오고요. 세 번째 이제 반민특위법 이렇게 배웠습니다. 물론 재헌헌법 만드는 거는 당연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직전에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남한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그렇죠? 해방된 지 딱 3년 만이 되겠습니다. 8월 15일 날 되는데 그 전에가 4.3이 있는 거고요.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10월 19일에 여순반란 사건이 있게 된다. 요것도 순서도 하나 잡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사 같은 경우는 뭐하고 관련이 된다고요? 뭐 이데올로기하고 관련이 돼서 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단순하게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네요. 46년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 47년에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있고 정읍발언 단정하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만 좌우합작위원회가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준, 여운형 이 직전에 여운형이 나왔었기 때문에 또 나올까 싶긴 합니다. 신항공사가 의외로 중요합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식민지가 되기 전에 만들었었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게 신항공사로 연결이 된다. 보셔야 된답니다. 이런 선지 같은 경우는요. 2번 연속 최근에 나왔네요. 결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덕수궁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있고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있는데 그 사이에 트루먼 독트린이 있는데 너무 어렵나 봅니다.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고 나서 이승만 그 다음에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된다. 여기를 중심으로 지금 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갔을 때요. 아까도 말했듯이 정부 수립 전에 제주가 있고요. 정부 수립 이후에 여순이 있게 된다. 요거는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4.3 같은 경우는 단독선거 반대 투쟁이고요. 특별법이 제정이 됐다. 여기까지 같이 봐두세요. 그 다음에 19기 때문에 정부 수립 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 50 총선거에 의해서 200명을 뽑아야 되는데 2명을 못 뽑았다. 그런 선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재헌국회 나와 있네요. 2년이지만 아까도 말했던 반민특위법,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 기속재산처리법이 나오는 것들이고요. 지가증권이라고 해서 농토에 대한 대가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25 전쟁. 여기서 이제 모두 맞는 오답선지가 아주 모두 정답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것들이죠. 그게 바로 방공포로 석방이었었고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여기는 건드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공포로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 순서 같은 경우는 인천 상륙작전을 기준으로 해서 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 뭐라고 그랬었죠? 평양 전투, 평양성을 탈환하는 거 요거 중요했었고요. 그래서 애치슨 선언이 있고 나서 그래서 이건 6.25 전쟁 중이 아니라요. 그 전에 있게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북한군이 남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부동 전투에서 다부지게 잘 싸우고 있었고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게 된 계기가 됐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역전되는 계기는 중공군의 개입이 되겠습니다. 흥남철수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방공포로 석방이 바로 이승만에 있어서의 정전, 그렇죠. 이거를 방해하기 위한 거고, 그래서 한미상호 방위 조약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별로 안 중요한데,
국민보도혁명, 국민방위군 사건, 국민이 죽어가는 6.25 전쟁 기간에 있었다. 이렇게 제가 했었고요. 이게 63회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는 이제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헌 같은 경우는 뒤에서 따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일단 발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사를 시작을 한 거는 6.25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4.4.5입은 6.25 전쟁이 끝난 54년이 되는 것들이고, 여기가 발체 개헌이잖아요. 발체는 뽑아낸다는 뜻이잖아요. 자기가 직접 발체할 수 있다. 따라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직선제 개헌을 하는 것들이고요. 4.4.5입 개헌은 이승만 이거 2번 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게 하는 거. 죽을 때까지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딱 2번 나오는 거죠. 바로 유신 헌법하고 이 발사 4.4.5입 개헌이 되겠습니다. 발체 개헌은 직접 발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년 선거는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진보당, 보안법법은, 경향신문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300산업이 50년대다. 이 정도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4.19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나왔네요. 뭐라고 나냐면 3.15 부정선거를 하면서 이승만 정부에 대한 거를 물어봤었다라는 거죠. 진보당 조봉환 사건 이거 있었는데, 그래서 2월 28일 나름대로 2월 달에 뭐를 봤죠? 2월 달에 한능검 63회를 봤기 때문에 2월 28일 대구시를 표제어로 뽑아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4월 달이기 때문에 원래는 4.19가 나와야 될 차례인데, 이거는 3.15 부정 선거 이거를 시작했었기 때문에 이미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두환의 손자도 강주에서 계속 머물기도 하고 이러는 걸로 봐서 강주가 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19에 의해서 누구 정부요?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나서 허정 사람 이름입니다. 짱면 사람 이름이라고 그랬었죠. 허정의 가도 내각이 수립이 되는 거고, 짜장면 정부가 짱면 정부가 되는 거고, 짜장면을 제가 항상 말했죠. 양손으로 비빌 수 있다. 그래서 최초이자 최후의 양원제 국회가 성립을 하고 이 짜장면을 뒤집어 엎은 사람이 바로 그네 아빠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가지 못한 이유도, 남으로 오지 못한 이유도 그네 아빠 때문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돼가네요. 그네 아빠 나왔습니다. 구별할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보시고요. 구테타, 그 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네 아빠는 경제개발을 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유신 때 일어난다. 근데 유신을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별로 구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6.3시 많이 나와 있네요. 한일 국교 정상화 63년이라고 알아도 된다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브라운각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견 369, 369 그래서 3번까지 딱 해먹을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경부고속도로 나오고 전태일의 분신이 63회에 나왔습니다. 강주 대단지 사건 이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빈민들이 저항을 하는 거고요. 전태일 열사의 분신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저항을 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걸 보다 더 강력하게 억누르기 위해서 유신체제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고구마는 이제 더 이상 꺼져주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박정희 유신체제도 나오는데 핵심은 유신에 있어서 이 통일유체 국민의 요게 나오면 유신이다라고 잡으면 되겠고요. 개테러 독재이기 때문에 자기들 맘대로 상권 분립을, 자기들이 아니죠. 자기 맘대로 상권 분립을 무시하고 국회를 해산할 수 있게 된다. 긴급조치도 잡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신을 하게 되는 배경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남북 대화가 되겠습니다. 적십자 회담을 하고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를 하고 나도 강해져야 해 이러면서 유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중화공업화는 70년대가 되겠습니다. 100억 불 수출 이것도 박정희라고만 잡아놓으시면 되겠고요. 7.4 남북 공동성명 이제 이게 나올 차례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통일 원칙까지 보시고요. 남북조절위원회 계속 나왔네요. 그래서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이 나오고 있고요. 3.1 구국선언, YH 무역 노동자 부마 항쟁 이런 박정희 말기 이 전에는 누구의 말기가 나왔었죠? 이승만의 말기가 나왔었고요. 박정희 말기도 같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주가 나올 차례라고 그랬었는데요. 신군부하고 그 다음에 시민군의 조직,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요 정도가 키워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두환 같은 경우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가재건 최고위는 근혜 아빠가 되겠고요. 삼청교육대 교육을 시킨다고 데려가서 깡패들을 교육시킨다고 데려가서 반대파도 죽이기도 했었고요. 인권을 탄압했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고요. 7년 단임 이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최근 개헌과 관련되어서 안 나온 게 발사에서 4.4월 개헌하고 7년 단임 대통령 간선제 선거인단에 의해서 뽑았다. 간선제는 간선제지만 통일주체 국민에 의해서 뽑은 것은 유신이 되겠습니다. 프로야구 3S 정책이 되겠고요. 야간 통행금지를 없앴다라고 돼 있네요. 직선제 개헌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3조항 이미 나왔죠. 보시면 되겠고요. 최초의 이상가족 상봉 이게 아주 의외라고 그랬었고요. 남한에 수혜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됐었고요. 전두환과 관련되어서 이미 나왔지만 최저임금 국민들을 최저한도로 임금을 주면서 억압했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이거 같은 경우는 김대중 본인이 장애인이었었기 때문에 인권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 이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에서 이건 너무나 최근에 역사이기 때문에요. 박종철 그 다음에 4.13 호원조치 이한열 직선제를 수용을 하면서 그 다음에 5년 단임 이렇게 됐었다라고 63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태우 같은 경우는 이제 북방외교 그렇죠. 북벌을 하면은 청나라를 치는 거고요. 북쪽에 있는 북방외교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든지 소련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뭐가 되냐면은 유엔 동시가입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미 비핵화 선언 그래도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77 선언문이 나왔었던 거죠. 꺼지라고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 때 3당 합당이 일어나게 된다. 최초의 여소야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 끝났습니다. 5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032의 금융실명제 역사바로 세우기 총독부 건물 파괴를 했고요. IMF 외환 위기를 초래를 해서 쫄딱 망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 부분 실시는 앞에 있는 노태우가 되겠고요. 초딩이 여기서 나오네요. 그 다음에 민주노총 나오고요. OECD 또 나왔네요.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은 노사정위원회 금모으기 운동 나와 있고요. 역시 뭐니 해도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건설에 합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소떼방북 금강산하고 관련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했던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국가인권위원회는 거의 뒤에 있는 노무현이 만드는데 인권위원회만 김대중이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IMF 조기 상환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이 쭉 나오는데 노무현만 이제 제대로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2차 정상회담 그래서 14선언 요거 계속해서 나왔었고요. 건설을 시작을 한 거는 노무현이다.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은 모두 다 노무현이고요. 위원회 나오고 있네요. 상당히 어려운데 과거사위원회라든지 진상규명위원회 이게 다 노무현이다. 인권위원회만 빼고 그것만 김대중이고 노인장기 요양보험 이거 같은 경우도 노무현이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됐었고요. 명박이 같은 경우는 딱 하나 나온 게 G20 정상회담 3개 중에서 순서대로 늘어놓은 거 하나 들어갔을 뿐입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오답으로만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 문제가 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아주 가볍죠.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게 바로 박정희 것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 같은 경우도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쭉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나왔었다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 노태우를 빼고 나서 김대중이라든지 노무현과 관련돼서 김대중은 아까 바로 했듯이 6.15 남북 공동선언 개성공단에 합의를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금강산 지금은 모두 다 중단이 되어 있는 그 다음에 경의선 복원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정상회담 판문점에서 회담을 하는 거는
문재인이 되겠습니다. 개헌과 관련되어서는요, 이거는 가장 핫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4.4.5입 개헌에 의해서 무한대 하나 꼭 보셔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근의 아빠 무한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 6년 무한대 하는 게 유신헌법이 되겠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직접 발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선제로 바꾼 게 발췌 개헌이고, 발사기 때문에 6.25 전쟁 중에 시작한 게 발췌 개헌이 된답니다. 부산 정치파동. 예, 끝나니까 신이 나네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예, 아까도 말했듯이 허정의 가도내각이 있는 거고요. 짜장면 정부가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의 369, 369, 삼선 개헌 3번까지만 나와 있고요. 박정희 같은 경우는 군정으로 했었을 때 대통령제 단원제로 바꿔서 현재의 기틀을 마련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권이 있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라고 배웠었냐면요, 간선제이긴 하지만 통일주체 국민회의하고 대통령 선거인단, 이거 구별하세요. 안 나온 거는 발사에서 4.4.5입 개헌,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직선제죠. 그 다음에 전두환 같은 경우는 간선제인데 대통령 선거인단이다. 이것만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헌법 같은 경우는 예,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3회, 최근 3회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3회 기출해서 거의 모두 나올 거고요. 지금 정리한 내용만 본다 하더라도 90점 이상은 우습게 맞을 수 있습니다. 남은 3일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요, 시험 전날에는 자지 않고 간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잔다. 이런 정신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푸시면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모두 마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올 만한 거, 최근 기출 3회라든지 뭐 궁궐에 관한 것들이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요, 지역별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후로 한 이틀 전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합시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